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중동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최무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건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정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만 전달 드릴 건데, 일단 설명회를 어차피 2월달 말에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영상에서는 딱 우리 중동고등학교 통합과학 내신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핵심만 딱딱 요약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도 없이 바로 진행을 할까 했는데, 저는 과학 전공자고 그다음에 중동고 과학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고 시험 범위는 일단 이번 연도에 완전히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는 정확하게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작년까지, 작년 내신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분홍 색깔 칠한 부분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제가 이따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외관만 봤을 땐요, 차례대로 나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에 이제 후반부에 오면서 앞에 또 있고, 물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가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시행이 되죠. 아마 좀 많이 바뀌긴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은 차례대로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학교에 계시는 과학 선생님들께서 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2학기 기말고사까지 이렇게 끝나요. 핵심은 이겁니다. 물리하고 화학이 무조건 매 시험마다 한 번씩 꼭 들어가요. 제가 이따가 기출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중동고 물리화학 기출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수능 수준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얘기를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물리가 거의 안 들어가서 좀 많이 쉽게 나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그 음악에서 얘기하는 크레센도 있죠. 점점 어려워지다가 2학기는 가장 어려운 역대급 난이도의 시험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동고의 내신 출제 경향 패턴이고요. 구체적으로 기출문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핵심을 좀 짚어볼 건데, 모든 문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 기출만 제가 몇 개 추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쟁점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요거 이제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보시면 물리 문제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에 물체 있고 오른쪽 그래프 있는데, 일단 물리 자체가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크고, 중동고 물리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텐데, 요거 보시면 교육청 기출 문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연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2015학년도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했던 기출 문제인데, 결론, 옛날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됩니다. 최신 교육청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중동고 기출 문제들을 쫙 나열해 놓고 보면요, 18년도 이전, 그러니까 꽤 연식이 됐던, 왜냐면 이때 당시는 그래도 그나마 수능 문제지만 쉽거든요. 고1들이 풀 수 있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1 풀기 어려운데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게 옛날 기출 문제다. 교육청 평가원 기출이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학습을 할 거고요. 당연히 제 수업 때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출문제 변형이요, 그대로 기출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이 다 이루어져요. 보시면 턴지 보세요.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좀 정성을 들이시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외우면 절대 답을 맞힐 수가 없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물리 문제인데 아무래도 중동고는 물리가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자, 어때요? 주관식이죠?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관식인데요, 두 문제의 공통점은 바로 계산 과정과 이유를 써라, 풀이 과정을 써라. 그러니까 이건요, 그냥 단순히 이제 답을 내는 거에만 치중한 공부를 하면 절대로 이 문제를 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배점 보시면 알겠지만 배점이 굉장히 고배점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특히 물리를 공부할 때는, 중동고 통합과학 물리를 공부할 때는요, 이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나열식,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듯이요, 차근차근 써가면서 모든 논리를 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객관식 답짓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 주관식은 풀이 과정 훈련이 필요하고요. 요걸 당연히 합니다. 제 컨텐츠 중에
서술종결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정규반 때 하는데 서술형 문항들만 쭉 모아가지고 서술형 문항 풀기 위한 저희가 다 첨삭도 해드리고요. 과제로 내서 애들이 풀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물리하고 화학이 다냐? 중동고는. 화학 기출문제도 이따가 보실 건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요. 통합과학 킬러 문제가 물리화학에서 나오는데 중동고는 의외로 생명과학이 좀 강세예요. 이게 또 다행인 게 생명과학 2에서 이제 킬러 문제들을 가지고서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데 사실 생2는요. 잘 하실 수 있는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 간단하게 제 PR을 조금만 해보자면 저는 이제 강남대성에서 생2 수업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생2는 잘 가르칠 자신이 있고 당연히 고1 수준의 생2 문제는 엄청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 생2는요 제대로 준비를 하기도 쉽지 않고요. 컨텐츠도 별로 없는데 저는 이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와 강의로 이걸 다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고 물리하고 화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과학도 챙겨야 한다. 킬러 문제가요. 언제 나오냐면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원투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2에서도 특히 방금 전 같은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요. 코돈 문항이라고 해서 실제로 고3들이나 재수생들도 매우 까다로워하는 문제인데 이걸 학교 내신에 낸 거예요. 작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뭐 당연히 다 틀렸겠죠. 예.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1등급 맞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물리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는 뭐 물리, 화학 이것보다도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작년 1학기 기말고사인데 보시면 당시에 학교에서 프린트를 줍니다. 중동고는 3가지 프린트를 줘요. 첫 번째 예시문항 프린트 주고요. 그 다음에 과목마다 선생님이 좀 다르시긴 한데 추가로 개념, 확장, 약간 지엽적인 개념들 좀 모아놓으신 그런 개념형 프린트를 또 한 장 줘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있죠. 이 3가지를 모두 다 해야 높은 점수,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시문항으로 준 자료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숫자만 변형해가지고 출제하신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 남들은 다 맞추는 문제를 놓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요. 대중 강의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듣는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고 전문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원래부터 물리화학 잘하는 친구들은 상관없긴 하죠. 자, 그 다음 2번째. 요건 이제 생명과학 문제인데 이거 정말 지엽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그림이 뭔가 제가 처음에 이 기출을 보면서 계속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어디에 나오냐면요. 교과서 맨 뒤에 심화학습 또는 뭐 거기가 이제 탐구 자료 이렇게 모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본문도 아니에요. 맨 뒤에 있는 요 잠깐의 사진 한 장에 있는 요 짧은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로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지엽적으로 나오는구나,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성향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게 결국 뭡니까? 그쵸?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구석구석 빠짐없이 읽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학교 자료를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출제를 하시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3가지. 교과서. 꼼꼼하게 구석구석 앞, 뒤 할 것 없이 다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개념 프린트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봐야 되고요. 예시문항으로 특히 물리하고 화학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하면서 주시는데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풀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나올 테니 예상해서 변형 문항도 풀어보고 저는 당연히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한 아주 세밀한 분석, 논리의 나열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건데 얼마나 지엽적으로 또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뻔한 문제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마지막 선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 구조를 최초로 밝힌 과학자는 프랭클린이다. 교과서에 없습니다. 네, 교과서에 없고요. 생명과학 1에도 없고요. 생명과학 2에도 교과서에 정식적으로 실려있지 않은 내용인데 학교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출처를 이제 제가 탐구하기 시작했죠. 바로 여기입니다. 뭐죠 이게? 맞습니다. 학교 필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판서해 주신 내용을 필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특히 이제 남고 같은 경우에 필기를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생명 선생님은 자기가 수업 때 얘기했던 교과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낸다는 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한테 이 필기를 다 받아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마지막 속전속결 자료로 정리를 해서 줘요. 뭐 자세한 이 커리큘럼이나 컨텐츠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설명회 때 좀 자세하게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쟁점만. 그래서 결국 교과의 수업 필기, 초지업 문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뭐냐? 제 특징이나 제 강점인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수능 수업을 오래 했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고3 수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신 수업만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문항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연구,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빨리 풀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다양한 스킬들과 문제풀이 접근 방법들을 좀 개발을 했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엔 2019년도부터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량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제 문제풀이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요 해법, 뭐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후기를 많이 남겨주고요. 그 후기는 뭐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드릴게요. 이미 그리고 대치동에서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단순히 제가 학생들이 이런 게 있어 하고 알려줘봐야 자기 게 안 됩니다. 필요한 거는 훈련인데, 그 훈련 과정은 제가 특별히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개발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계속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이 스킬이나 루틴들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저 개인적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동고에 특화되어 있는 파이널 자료, 속전속결이라고 해서 이건 막판에, 그러니까 미리부터 해봐야 우리 친구들이 다 까먹기 때문에 막판 자료를 통해서 아까 보여줬던 초지업부터 교과서 구석구석에 있는 것도 다 정규반 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중동고 3개년치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모든 문항과 그거에 대한 해설도 다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분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요거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다원교육의 최무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